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台湾인과台湾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. 안녕하세요. 타이베이 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. 네, 우리 지난주에 좀 어두운 그런 주제였지만 네네. 최소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걸 골라봤는데 네네. 이번 주에도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네. 이게 방영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타이완도 다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죠. 네. 한국에서는 요즘은 이 사람 다시 고소해야 된다 등등. 저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온 줄도 당연 몰랐죠. 네네. 그런데 요즘 이게 너무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예전에 이 사람이 타이완에 있을 때 네. 타이완의 여성에 대해서 네.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일들 만약에 또 끄집어낸다면은 저 또 굉장히 또 분노하죠.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입입니다. 네네. 정말 막 구역질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지 좀 이해가 다 안 돼요. 네네.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누굴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네네. 이번에 사이비 종교 특히 타이완보다도 한국이 더 많은 건데 네. 이거는 어느 나라 문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궁금합니다.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한국에서 왜 사이비 종교 이게 나올지 네 부탁드릴게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이제 학폭 같은 거. 학교 폭력도 그렇고 저도 이게 하도 이제 여기저기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뻔한데 사이비들 뻔한데 하고 이제 1편을 보기 시작을 했다가 쭉 이제 그 4명의 사이비 교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 보면서 이게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. 도대체 왜?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한테 빠져들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생긴 일이라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애를 써봤죠. 네.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한국 사회가 뭔가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박탈감이라는 게 대만 친구들을 보면 굳이 내가 TSMC를 다니지 않아도 굳이 삼성을 다니지 않아도 또는 굳이 대만대를 다니지 않아도 행복해 보이거든요. 네. 뭐 그냥 가까운 회사 다니면서 네. 저녁 때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굳이 내가 이제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가 행복을 느끼기에 사회적으로 꼭 1등만을 인정을 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. 되게 각자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항상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굉장히 좋은 곳에 살아도 더 위를 보다 보면 남들 50평 사는 사람 집보다는 30평 사는 집이 당연히 작죠. 그래서 이게 10평짜리 살고 집도 없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이제 출세 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위를 보다 보면 자기께 한없이 이제 없어 보이고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여지들이 곳곳에 있는 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네. 그래서요. 네. 제가 보는 한국인은 굉장히 의지력 있고 네네. 무엇이든지 꼭 해내는 그런 느낌이고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강한 느낌을 저한테 주거든요. 한국인이 저한테 주는 그런 인상이. 네네. 그런데 한국은 또 만약에 타이완과 또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. 네.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, 네. 칭찬을 하느냐 혹은 비판을 하느냐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타이완에서는 여성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. 네.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네. 지금 그렇죠. 유행 네네. 하든 안 하든 네. 제가 그러니까 저는 20년 전 30년 전 옷 아직도 입고 다녀요. 그러니까 네.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옷을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네네네네. 저는 유행도 안 따라가고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도 유행하는 옷을 안 사 입었어요. 네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는 이미 20년 전에 입었던 그런 거 30년 전에 입었던 것을 입고 나갔는데 타이완에 계신 한국인 있잖아요. 네네네. 한국 여성이요.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친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입고 나오세요?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저는
완전 이해가 안 됐어요. 네. 저는 부담이 안 되는데 그분은 부담이 돼요. 왜냐면 네.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유행 다 지난 걸 입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. 와,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한국에서는 대만하고 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교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게 이제 사이비가 나오면서 욕을 덩달아 많이 먹기도 하죠. 그렇죠. 네, 맞죠. 보면 네.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제가 어디서 듣긴 했지만 좀 기복 신앙에 가깝다. 신앙이라는 게 이제 저도 독실을 하진 않지만 항상 이제 독실하고 싶어 하는 기독교인이긴 한데요. 보면은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게 뭐냐?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보면 실상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확신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.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는 뭔가를 보증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있다고 이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. 근데 이런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바람직하자면 뭐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거여야 되는데 네. 한국에서는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을 이제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뭐 우리 자식은 꼭 잘 되는 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응집되다 보니까 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 거야. 뭐 나를 믿으면 너는 잘 될 거야. 뭐 니네 자식들 걱정 없이 뭔가 다 잘 될 거야. 이런 유혹에 굉장히 빠지기 쉽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데요. 네. 사실 타이완은 네. 민간 신앙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정말 도처에 다 교회가 있어요. 타이완은 네, 거의 못 네. 보고요. 네네네. 하지만 또 타이완은 뭐가 많냐면은 작은 절들이 많아요. 네, 맞아요.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절이 아니라요. 네네. 정말 작아요. 굉장히 작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네.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규모 면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숫자 면에서는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기복신앙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, 우리도. 자, 그러면은 네.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건 아무래도 그 교주 자체가 좀 제 생각으로는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, 네.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, 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.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주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. 하나는 네네. 뭐 스트레스 풀 데가 없다. 네. 아니면은 내가 무슨 성취감이 없다, 박탈감이 있다, 뭐 이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타이완 사회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. 네. 노 작가님 보기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사입이라 불리는 교주들이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. 종교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신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네. 또 이제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는 뭐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비현실적인 경계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요. 그거를 주변에서 이제 보는 신도들은 아, 저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그런 목회자인가라고 이제 빠져들지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같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, 또 종교의 영역에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그 마침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교주가 그 대만 대학생 여자 무리들을 맞아요. 같이 데리고 이제 그 대만 대학교 안을 또 거니는 또 이렇게 당당하게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네. 그 보면 아, 왜 저렇게 그 대만 최고의 대학, 뭐 대만 대학교, 정치대학교에서 뭐 석사 과정에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이런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당했다라고 예,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. 네, 우리 굉장히 분노했죠.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.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너는 선택되었다. 너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.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. 뭐 한 생각도 들고.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아요. 저의 힘이 닿는 대로 이제 이런 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뭐 제가 나중에 문장을 쓰든지 근데 국내 사람이 이거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
좀 환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태비토크 여기서 끝마칩니다. 진행의 노혁이 백점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